언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번째 맞는 원래 언론인 안달입니다. 늘 우리 도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주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이 절기상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입니다. 향약이 정하는 바에면 이날 우리 조상들은 치겸이라 하여 마을에서 경로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본래 치겸이란 꿩과 닭, 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또의 밥상에 올릴 반찬값을 받는 의무를 뜻하였는데 마을 어르신들의 사또처럼 대접하려는 데서 비롯한 풍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 소중한 또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연로한 어르신들을 비롯한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충남 도정이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시기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에도 우리 충남은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먼저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 도내 5개 시군 10개 산업단지 14.4 평방킬로미터 규모의 충남 국가 혁신 클러스터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혁신 클러스터는 산단, 지역대학 등 주요 거점을 연계, 기업 유치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입니다. 우리 도는 이를 통해 수소 기반 산업의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수소 경제 사회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인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지난달 2일 개최된 2018년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최초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인 탈석탄 동맹에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석탄 화력 발전 피해 지역입니다. 전국 석탄 화력 61기 중 30기가 위치하고 있고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24.7%,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13.2% 배출하는 부끄러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석탄 발전량 제로와 도내 석탄 발전소 친환경 발전 전환 등 탈석탄 동맹 가입 이후의 실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내 최초 언더투 연합 가입,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대한민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선도할 만큼 앞으로도 그 활동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과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5일 우리 도와 투자기업 22개에서 천안, 논산, 계룡, 당진, 서천, 홍성, 예산 등 7개 시군이 함께 기업 유치 합동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2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5,485억 원으로 1,003명이 고용 창출 효과가 전망됩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성문 국가산단 활성화, 서천, 논산, 계룡 등 도내 산업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노력했습니다. 2019년 예산의 편성과 기구 조직에 대한 변경 작업을 완료하고 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포 혁신도의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소득 영유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우리도 자동차 부품 산업 종합 발전 계획과 인삼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안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난항이 예상되는 버스 협상을 지혜롭게 타결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시스템 점검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 시설 관리관은 표준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지난달 우리 도가 이룩한 이러한 성과들이 11월에도 변함없이 펼쳐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가 11월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투기업 유치와 해외 지방정부와 다양한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월 중 반도체 소재 제조기업 등 미국 2개사, 중국 2개사와 총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 체결이 계획되었습니다. 1위에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을, 26일부터 30일까지는 중국을 다녀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 지방정부의 교류 협력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행정부시단은 지난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개최된 제9회 동아시아 지방정부 협약에 다녀왔습니다. 또한 8일 포항에서 개최되는 제1회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26일 한중 지사 성장회에 참석 예정으로 있고 28일에는 중국 량현성과의 자매 결혼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해외교류 협력 활동을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오늘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연구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과 충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언론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출산 친화 분위기가 민감 부분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도내 15개 중소기업, 고용노동청, 인구복지협회 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MOU를 체결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에서도 제도 활용이 정착되어 IQ이운 직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강제하는 방안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언론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넷째, 시군 방문 마무리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한 시군 방문이 7일 논산시, 9일 홍성군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도정과 시군령의 비전을 공유하는 가운데 시군 발전 전략에 대한 도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군수, 지역주민들과 대화시 논의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들을 도민들께 제때 알리는 등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월은 한 해 알찬 마무리를 위해 진력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어제부터 시작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제308회 도의 정례회가 열립니다.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정을 점검하고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적극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한 분이 하실 때 여러 질의보다는 우선 한 꼭지씩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시기 전에 그 소속과 성함을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의. 유호상 기자님. 유다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홍문표 의원이 제출한 내포신도시 지정 법률안이 제20대 국회가 불과 1년여 정도 남은 시점이거든요. 지금 전체 다 해봐야 2년도 안 남았고 1년 반 정도 남은 거라고 보는데 또 곧바로 또 선거 국면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국회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정도밖에 남은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과연 우리 도지사님의 로드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한 가지 또 그 저출산 문제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언한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지급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 제공 등 출산 주도 성장론에 대한 도지사님의 입장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그러면 답변 드리고 질문 받을까요? 우리 이유상 뉴스 기자님 그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그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도 일문의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지정이 배제된 것은 그 당시 행정도시 복합도시 지금의 세종시가 충청남도의 특별자치시 정도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정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정까지 충청남도에 요청하는 것은 너무 과욕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세종시가 충청남도와 별개 지방자치 특별자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구가 9만 6천 명이 떨어져 나갔고요. 면적은 399.6평방킬로미터. 우리가 GDP 같은 경우는 한 1조 8천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를 독립되는데 충청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상대적 박탈감이 상실감이 굉장히 크죠. 잘 아시지만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혁신도시가 한 2,500억 정도에서 1조 5천억 정도가 투자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금년부터는 지역인재 우선 충당을 해서 18% 정도를 우선 충당해야 되고 매년 3%가 늘어서 22년 정도 하면 30%까지 지역인재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런 게 송두리째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에서 배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떠나서 충남 도지사를 떠나서 충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건 솔직한 감정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억울하고 이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차별적 대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어떤 경우에 지정이 돼야 되는 게 왜 당위성과 아주 절박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언론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여야를 넘어서 계층과 지역을 넘어서 충청남도 반드시 실행할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성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서 충청남도도 혁신도시 지정해달라는 법안은 지금 한 1월달 정도 이미 냈고 대변인 홍문표 의원님이 우리 대전도 함께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냈죠. 우리 대전과 연대해서 함께 주장하자는 의미죠. 근데 물리적으로 시간은 실제로 이거는 나름대로 그 국토위에서 여야 간 협의만 된다면 이건 물리적으로 전혀 시간상의 부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해결이면 사실 열흘 안에도 충분히 지정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일단 법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법안 통과에 여야 협의만 되면 10일 이내도 충분히 통과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물리적 시간보다는 여야의 결단사항이고 여야의 결단을 드리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범도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충청남도도 우리 도에서 저와 우리 도청 공직자권회가 아주 전심전력으로 이 문제에 지정을 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신 거 다른 말씀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체의에서 100% 동의합니다. 다만 출산 주도 성장 같은 경우는 출산의 성장 측면에서 본다면서 이런 어떤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기초연금 정도의 수준의 아동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저는 100% 아니라 200%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탓하고 예산 타령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출산 문제야말로 국가 최고의 정책 과제이고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있는 것이 저출산 문제이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아동수당을 만 5세가나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지급하고 이걸 20만 원 결국은 기초연금 수준 정도에 지급하는 데서 적극 동의하고 충남 재정도 재정이 허락하는 저도 당장 하고 싶지만 충남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 데서 좀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효상 기자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또
이명호 이명호입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유엔 기후 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탈석탄화 하는데 네. 현재 태안 서천 보령 당진 네 곳에 이제 충남도에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있는데 문제는 서천 화력발전 폐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시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계시군은 이 탈석탄화하면서 주민이 감소해서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여기 혹시 관련 국장님이나 계시면은 사실 원래 작년도에 도가 약속을 했던 건데 현지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현지 고용됐던 주민들이 고용으로 전출된 사람 수하고 현재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지사님 오시기 전이라 국장님께서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 같은 것들. 제가 먼저 일단 답변에 올리고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시죠? 예. 그래서 한번 우리 이명호 기자님한테 예, 대한 서류를 좋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태안과 보령, 당진에 한 30개의 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반 정도인데, 근데 충청남도가 지난번 탈석탄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제 컨퍼런스에서 탈석탄 분야에 가입한 것은 지금 생각보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석탄 화력발전 폐가 가장 고스란히 마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충청남도라 이 문제는 어떤 경우들 좀 해결해야 될 과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이런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서의 남들 일자리 감소 문제 또 그 주변 주민들의 피해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적으로 좀 방안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친환경 발전소로 대체하면서 반드시 그 지역에 세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고용 문제라든가 어떤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상실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라든가 하는 것도 우리가 면밀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다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하는 걸 다 100% 동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자가 있고 당장 거기에 근로자분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종합적으로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과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하면서 이 문제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네네. 도지사님한테 어쩌면은 이런 건의사항이랄까 네. 국민으로서요 기자로서도 먼저 이 화력발전소 폐쇄를 하기 전에 그 폐쇄에 따른 대책들을 먼저 선 대책을 한 후에 폐쇄를 해야지 서천화력처럼 먼저 폐쇄를 하고 나서 약 2년여 동안 근로자들이 쉽게 얘기하면 휴직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대책을 세우고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30여 개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제 없어지잖아요. 3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보여드리고요. 대략 현재 30년 화력발전소가 2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 누차님 말씀드렸지만 30년 넘게 된 노화된 활동에서 2기가 충남에서 가동 중이에요. 전국적으로 4개 가동 중인데 이 문제 폐쇄는 우리가 정말 서두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 노 화력발전소 기준 시기를 30년에서 만약 25년으로 앞당긴다면 25년 동안은 14기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14기가 해당되는데 대체로 한 번에 이 건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그 선대책 문제를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하여튼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면서 폐쇄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 정책. 예, 이준영 기자입니다. 일단 최근에 그 여성 정책 대화원장 채용 논란과 함께 이제 정무보좌관 등 이제 1년의 측근 챙기기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그 구문추정 이사님들 이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성 정책 개발은 지금 뭐이 책임을 전혀 책임을 소개한다는 아니고 그냥 일단 우리 부사님 이사장님이셔요. 우리 인사 추천이라든가 임의에 정상적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위반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는 그런 그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결과가 완전히 완결된 상태에서 이 점수를 올려준다는 그런 거는 그건 굉장한 행위입니다. 그거는 공문서 위조 변조가 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협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 심사위원들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에서 어떤 그 지적하시고 언론에서 일부 보도된 일부 작업이 때문에 우리가 일부 인정하지만 그분 절차를 위반하고 어떤 본질적인 그 내용이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더 면밀하게 좀 그런 것도 잘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정무보좌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무보좌관 문제는 사실 우리 도마야 전문 임기제라든가 정무장관 다른 시대에서 전부 다 시행되고 있는데 그냥 근본적인 취지는 좀 100% 동의합니다. 왜 동의하느냐? 일반직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청에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보는 거하고 어떤 특별한 상황과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거는 좀 구분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전문 어떤 그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보완하는데 아마 그리고 추천 남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많은 시도가 이미 시행되어 있는 제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측근 챙기기라는 게 측근 챙기기라는 건 부정적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우리가 선출된 공직자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께 도정을 이끌고 시행을 이끌고 국정을 이끄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 대통령 비율에서 죄송하지만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는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많은 비서진들은 측근이라면 굉장히 측근이 많죠. 다만 측근이고 가까운 사람에 불구하고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고 능력으로 봐도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능력적이고 도덕적으로 커다란 하자가 없는 사람이 어떤 소출된 공직자가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그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전혀 결핍되고 결여된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건데 그렇지 않고서야 당연히 선출된 국자가 함께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측근 챙기기의 어떤 차원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거다. 그런 차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명제 홍성명제인데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고 좀 그런 사람들도 좀 같이 가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떠한 하나의 정책을 이룰 때 참 많이 서로 그 논의가 되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말하시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하면 문제가 있죠. 말씀대로. 근데 일방적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뜻을 같이 한다 해서 도덕적으로 결정이 하자 있는 사람 같이 하면은 그거는 그 도민이 용납할까요? 그리고 또 반대되는 사람도 우리가 반대되는 사람인 게뭐 우리의 기본적으로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모르지만 반대되는 사람이야 우리 공약이라든가 해서 특별히 있겠습니까? 다만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저는 충분히 뜻을 같이 하고 조정이 그 철학을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걸 주저하지 않겠다는 말씀 나오려 드리고요. 하지만 반대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어떤 뜻이지만 반대편에 섰던 사람과
어떤 도전 철학과 가치가 반대되는 사람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가치와 철학이 있는데 우리 가치와 철학에서 반대되는 방향의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하는 건 어렵고요. 다만 반대편에 섰던 사람은 우리 얼마든지 함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그 CBS 정세영. 그 지사님 그 선거 기간에 공약 중에 하나가 네. 육군사관학교 논산 네, 이전이고요. 네. 최근에 뭐 국감장에서도 조금 이슈가 됐었고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단계가 왔고 뭐 준비 계획이 어느 정도가 됐고 그리고 혹시 육사 측과 어떤 논의 작업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연합회한테 부탁 말씀드리고 싶으면요.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추진할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공약사항에서는 그렇게 하고 논산 가서 주민들이 선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만약 이전하기로 확정했을 때도 각 시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대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 공개적으로 표명적으로 추진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내부적으로 접촉하고 그런 추진해서 일정한 단계에 됐을 때 우리가 공개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도의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공개적으로 표명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경쟁이 붙고 또 이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왔는데 그 떡 먹을 생각부터 뒷집부부터 마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조용하고 내밀하게 은밀하게 좀 추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구체적인 말씀은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런 추진 문제는 일정하게 성숙되고 또 이런 발표는 만약 이전하는 문제는 일정하게 성숙되더라도 양자 간의 합의에서 결정될 문제이고 표명하고 있는 공개의 문제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표명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 올려드릴게요. 네. 다음은 신화일보 김기동. 예. 신화일보 김기동 기자입니다. 저출산 극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충남도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정책이 마련해서 하려면 어떤 백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목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초 자료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2017년 충남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저출산 극복 관련한 조사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충청남도가요? 네, 뭐 충청남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거 하는 거라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의 부부 세대 수가 얼마나 되고 그 가인 부부 가능한 가인 부부 세대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쳐서 이 가인 부부한테 그 많은 출산을 유도하겠다 하는 리더십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가 됩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출산 문제는 지금 작년에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한 2.05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35만 7,800명이 태어나서 2년 사이에 한 8만 명이 줄었죠. 근데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목표를 세워서 합계 출산 1.95명을 뭐 1.3명으로 한다든가 1.5명 이런 그 목표체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있는 거는 그걸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세워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산 투입해도 쉽지 않은 문제긴 해요.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가 우리가 어느 나라는 출산 정책이고요.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는 전국 평균에 비하면 상당히 출산 자체가 괜찮은 도예요. 우리가 1.2가 넘을까 1.2살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있는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좀 나은 편인데 최소한 제 생각 때는 초저출산
국가 초저출산도의 위치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1.3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 그 목표를 끄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차원이 그리고 다른 나라는요 저출산 극복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출산 체납이 마련된다, 육아 가정 양립이 가능하다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출산이 극복된 게 다른 나라 일반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출산의 정책을 만년째 시행하면서도 이런 학대 출산 목표라든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우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다만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구체적 지표는 다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임 여성 숫자라든가 어떤 혼의 연령대 숫자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있고요. 우리가 필요하면은 뭐 우리 바로 공개도 하고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도 말씀드린 그 결혼 앞둔 청년 세대라든가 가임 여성이라든가 어떤 신혼 부부라든가 이게 전부 다 통계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충청회를 충청회를 안성원 기자라고 합니다. 예. 그 조직 개편 확정한 이제 조직 개편안을 보니까 이건 네. 공보관 직제도 이제 개방형으로 바뀌는데요. 아까 그 지사님 말씀하신 그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그 개방형으로 바뀐 공보관님도 정치적 신앙을 같이 하는 어떤 이런 분을 원하실 것 같은데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격 조건이라든가 그 충분 꼭 필요한 요소 부분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분 있으면 사실은 우리 조직 개편의 방점은 어떤 그 공보관의 개편은 전혀 아니고요. 조직 개편의 최고 중점적인 것은 사회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또 변화하는 한반도 평화 번영에 있어서 남북 진전했다는 것을 어떻게 조직에 담아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중요한 방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 공무원이 무한정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 인력 확대도 우리가 최소한도 해야 된다는 게 그런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하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공보관 개방형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했는데 뭐 역시 공보관이 만약 개방한데도 마찬가지로 도정의 어떤 기본 철학과 같이 부합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진짜 염두에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또 공무원 개방을 해야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그 직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단직을 외부에서 충원하고 내부적으로 그 막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직까지 염두에 둔 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중도일보 중도일보 김우기자입니다. 혁신도시 지정 관련해가지고 아까 예. 질문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네. 더 질문을 할게요. 지난달에 국가 혁신 클러스터가 지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발표한 곳이 산업부가 아니라 그 대통령 직속 균형 발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에서 내부적으로 충남을 혁신도시에서 제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양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와대에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서 그 송재호 교수가 그 위원장님이시죠, 위원장이신데 뭐 반드시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혁신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라든가 지역대학 아니면 연구소와에서 어떤 산업 생태계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성장 거점 지역을 마련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 클러스터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5개 시군에 10개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의 면적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청도의 큰 경사스럽니다 말씀드리고요. 청와대 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긴 해요. 이거는 산자리 같은 경우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남들 전체를 보고 조정할 수 있는 거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긴 한데 균형발전위에서 이거를 우리 충남도에 그래서 지정을 했다 해서 혁신도 지정에서 이제 제기했다는 그 의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제가 이 점에서 그저께 어제도 그 신부원장 회의에서 발표했지만 이 문제는 의외로 이 충청남도가 배제되는지 모릅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 충청 배제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국회 그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법률 개정 통과돼서 우리 여당 대표라든가 야당부터 이런 그 법안 심사 수행 중심에서 이 법안 통과를 해서 좀 진료를 기울이자는 말씀 드릴게요. 다음 우리 한결의 송인걸 그대로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송민걸 기자입니다. 취임한 지 한 반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공약에 대한 질문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사님의 임기를 8년으로 보고 8년 동안 추진해야 될 공약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임기 중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뽑은 것 중에 하나가 분화구 역관측. 그나마 역관측이요? 네네, 네, 그렇죠. 그 간척지의 전원용이나 천수만 어민들은 굉장히 찬성 여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문제는 분화구의 토지의 한 66% 정도 소유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태도입니다. 현대건설이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걸로 보이는데 분화구 역관측을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충남도 역관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귀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때 충남도에 저는 그 잘 아시겠지만 간척 문제가 농경지 확보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었어요. 저는 이제 간척이 이렇게 성행할 때도 간척이 유행했지 않았습니까? 한때 이렇게 유행할 때 이 간척으로 인한 폐해는 그 당시에 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냥 정부 당국자가 이렇게 환경 문제라든가 또 그 어떤 수전 문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영향들이라는 것은 잘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농경지 확보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지금은 이미 극복된 상황 아닙니까? 농경지 자체를 자꾸 논작물을 갖다 밭작물로 전환해야 되는 게 기본 정책이고 해서 농경지 확보라는 간척의 최고 목적은 이미 기반이 상승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 두 번째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어자원 문제, 수족자원 문제가 심각하죠. 거기다 그 여러 가지 간척들에 해서 이 급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5급수 내지 6급수인데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차원에서 저는 역간척 문제는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는 게 제 의지입니다. 공약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역간척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충남도의 역량이 따라주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반발에 직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역간척 후보를 내서 분화가 그래도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한 기업체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가 홍보되는 이런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최소한 역간척 문제에서는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다만은 그 농어촌공사를 비롯한 농림부 입장은 좀 우리와 약간 상이한 결이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라든가 내부 알고 있고요. 장관을 통해서 그 목적만 갖고 장관을 만난 건 아니지만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아주 말씀을 드렸었던 그 환경부 장관을.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요. 지금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분화구 역관측이 성공하는 것은 대한민국 또 새로운 모델 하나 제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어떤 그 저기를 치료설에도 좀 실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내밀하게 친밀하게 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성공해야만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역관측 문제가 시도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 또 책임감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님이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11시에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제 바로 출발을 하셔야 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 주사님 기자회견 하면 시간을 좀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는 건데
자, 우리 저기 마지막 하나만 질문 드려도 네네. 돼요? 충남일보의 최준 기자인데요. 예. 그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부지사를 한석더 늘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어떤 업무하고 분야의 명칭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지방제도이 아직 개정이 안 돼서 그냥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이제 500만 이하 지도니까는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 그런 지원이 되면 한영 그 부지사를 통해서 그 충남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도 많은 부분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경우도 우리 도로서는 굉장히 힘든 과제이긴 한데요. 이 사회양국화 저출산 문제는 정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뭐 24시간 생각해본들 사회양국화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부지사분을 모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문제를 또 고정하고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 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것도 또 틀림없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사님 일정이 바쁜데 죄송한데 아산 무궁화 축구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우리 여기서 박상기 기자님. 예, 알고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서. 예, 맞습니다. 충남의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8일날 우리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죠? 8일 토론회에 있어서 이 관계자, 아산시 관계자, 충남 관계자, 이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토론회에서 전문가 손을 거치고 한번 의견을 좀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잠깐 이렇게 해봐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도 1차적으로 토론을 했지만 그 2차 토론, 3차 토론을 가져서 아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다만 저는 어떤 큰 고민이 있냐면요. 재정 문제도 그 당연히 가장 커다란 문제인데 광역도가 아니면 그 축구단을 운영하는 사례는 없는 거거든요. 광역시하고 또 광역도는 틀립니다. 또 예산 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그 개인적으로 만날 충남에 15개 시군이 다 함께 된다면 그걸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또 그렇지 못한 현실도 있고 또 축구장이라든가 게 마음이지 않은 시군도 많지 않습니까? 이걸 고민하는데 굉장히 큰 고민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또 충남에 또 유일하게 그런 그 프로축구에 참여할 수 있는 축구단이 이렇게 완전히 공중 분해되는 게 적절한가, 또 그것을 두고만 봐야 되는 게 적절한가 이 문제가 있고, 또 충남도의 어떤 재정 부담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또 고민하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이거 고민을 저 혼자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론을 잡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프로축구연맹이 19일까지 유예를 해주긴 했는데 박탈하는 거를 그러면은 경찰청장을 좀 만나셔서 22년도까지 의무경찰이 근무를 하니까 그때까지 좀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경찰청 만날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이게 그냥 법률에 따른 문제이긴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충남도에서도 한번 요청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요청도 했지만 어떤 법률 시행 시기가 연장되는 문제가 그냥 청장 차원에서 결정되는 문제인가는 저도 좀 약간 의문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희가 좀 그 기자회견 시간을 좀 더 충분히 잡고 후보 일정을 좀 안잡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